나가요! 시장 안쪽 좌판 근처에서 고함이 터졌다. 건어물 좌판에서 물건을 고르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No, I paid. I already paid. 외국인 여성도 손사래를 치며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에이씨, 저기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상인이 억울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경찰이 도착해 현장으로 천천히 다가오자 외국인 여성은 울먹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I paid. I gave money. Please understand me. 사람들 사이로 작고 마른 할머니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오래된 바람막이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손에 떡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아이고, 박말려 할머니, 왜 거길 나가세요?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앞쪽으로 몇 발 더 걸어 나갔다. 그리고 마주선 외국인 여성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Excuse me, did you already pay? 외국인 여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영어로 말을 쏟아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고개를 돌렸다. 이분 5,000원 냈고 잔돈도 받았대요. 그냥 그 장사하시는 분이 까먹은 거래요. 순간 주변은 조용해졌다. 경찰도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나지막히 속삭였다. 할머니가 영어를 하신다고? 강원도 깊은 산골. 하루가 다르게 눈이 녹던 3월 말의 아침이었다. 논바닥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개울물은 얼다 녹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공기가 다정했다. 사람들은 그걸 장바람이라고 불렀다. 읍내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꼭 이런 바람이 분다며 누군가는 집신을 꿰며 중얼거리곤 했다. 박말려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서성였다. 오늘은 장날이었다. 작은 밭에서 캔 더덕과 두릅을 대바구니에 담고 그걸 또 낡은 손수레에 싣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장에 나가는 건 매번 일이었지만 79세의 말려에게 그건 일이라기보다는 삶의 리듬 같은 것이었다. 혼잣말 없이 손에 익은 동작으로 대충 짐을 정리하고 가파른 흘길을 따라 읍내 장터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가는 길엔 고갯마루가 하나 있었는데 거길 넘을 때마다 허리가 아리게 아팠다. 하지만 말려는 늘 그 길을 걸었다. 걸어야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고 무언가를 잊지 않고 사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장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자리를 정하는 일이었다. 늘 가는 자리지만 먼저 온 사람에게 뺏길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 천막은 없었다. 낡은 우비와 비닐 한 장, 그리고 좌판 대신 쓴 나무 괴짝 하나. 그 위에 더덕과 두릅을 조심히 올려두고 손수 적은 가격표를 종이 테이프로 붙였다. 한 줌 5,000원, 묶음 10,000원. 손님은 많지 않았다. 이맘때 제일 잘 나가는 건 멸치나 방건조, 오징어 같은 것들이었고 봄나물은 사려면 아는 사람이나 미리 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가끔씩 산나물 좋아하는 할머니들이 오면 어머 이거 냄새 참 곱네 하며 한두 묶음 사갔다. 그런 손님이 다녀간 자리엔 잠시 향이 머문다. 더덕 특유의 흙내와 두릅의 쌉싸름한 향. 말려는 그 냄새를 참 좋아했다. 그건 어쩌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냄새였는지도 몰랐다. 장터는 점점 붐볐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탕을 쥔 아이들. 마을버스를 타고 온 노인들. 이따금씩 장날 구경을 나온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오가는 사람들 발걸음에 흙먼지가 잔잔히 일었다. 말려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허리엔 낡은 파우치 하나. 그 안엔 1,000원짜리 몇 장과 자잘한 거스름돈. 그리고 바닥이 다른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그 노트는 오래전부터 말려의 좌판 옆에 늘 있었지만 그 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전 11시 무렵. 장터가 가장 활기를 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시장 안쪽에서 고성이 들려왔다. 사람들이 웅성이며 고개를 돌렸고
말려도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햇살이 장터에 깊숙이 내려앉았다. 천막 위로 떨어진 햇빛은 오랜 비닐을 통과하며 누렇게 번졌고 좌판 위에 놓인 더덕줄기엔 미세한 먼지가 내려앉았다. 바람 한 줄기 없이 잔잔한 그날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금 느긋했고 어르신들은 손자 얘기, 나물 얘기를 하며 천천히 장을 돌고 있었다. 말려는 종이봉투에 더덕 한 단을 정성스럽게 넣고 거스름돈을 1,000원짜리로 맞춰 건넸다. 여기 있어요, 1,000원. 그 말만 남기고 손님은 발길을 돌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장터 너머에서 말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무언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이내 고성과 억양이 섞이기 시작했다.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들고 가버렸다니까요. 멀지 않은 좌판에서 물건을 팔던 중년 여성이 외쳤다. 그 앞에는 외국인 여성 한 명이 있었고 그녀는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말을 뱉어내고 있었다. I paid. I already paid. I gave her money. 장터 한쪽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누군가는 멀찍이서 구경했고 누군가는 또 외국인들이 문제야 라고 중얼거리며 한 발 물러섰다. 저기요, 계산 안 했잖아요. 제가 못 받겠어요. 상인은 억울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얼마짜린데 그냥 가져가. 외국인이라고 봐주면 안 되지. 외국인 여성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I did. Please, I paid. Please understand me. 그녀의 손엔 작은 1,000원짜리 지폐가 구겨져 있었고 그 옆엔 반쯤 찢긴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에이, 뭐야 저 사람. 외국인이 말이야. 말이 안 통해서 더 무서워. 어디선가 누군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여기요. 장터인데요. 외국인하고 다툼 났어요. 좀 와주세요. 경찰이 곧 도착했다. 하지만 영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외국인 여성은 울먹이며 반복해서 말했다. I paid. I gave you money. I'm not a thief. 그 순간 박말려는 좌판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그냥 계세요. 괜히 엇기시면? 하지만 말려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고무장갑을 벗어 바구니에 올려두고 손에 물수건 하나를 쥔 채 천천히 사람들 사이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오래된 기억이 하나씩 떠오르는 듯했다. 누구도 그녀가 그 소란의 중심으로 걸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박말려는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장날이면 늘 같은 자리에 앉고 손님이 와도 이거 얼마예요? 한 단 10,000원이에요. 그 말 이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있던 그곳으로 그녀는 고무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걸어나갔다. 왼손엔 구겨진 물수건 하나, 오른손엔 팔꿈치까지 올라온 점퍼 소매가 느슨하게 접혀 있었다. 군중은 조금씩 갈라졌고 말려는 그 사이를 마치 시간을 천천히 밀어내듯 지나갔다. 외국인 여성은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손엔 잔돈 몇 장이 꾸깃꾸깃 쥐어져 있었다. 상인은 팔짱을 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서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말려가 아주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Excuse me, did you already pay? 영어였다. 명확하게, 또렷하게, 부드러운 억양으로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순간 주변이 멈춘 것 같았다. 외국인 여성은 눈을 크게 떴다. 놀라움과 안도, 약간의 당황이 섞인 표정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Yes, yes, I did. I gave her money. She gave me change. But now she says I didn't pay. I don't understand. 여성은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말려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다시 시선을 상인 쪽으로 돌렸다. 이분 아까 계산하셨대요.
5,000원 내고 500원 거슬러 받았다고. 장바구니 안에도 영수증 있대요. 상인은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곧 어색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더듬었다. 그런가? 아까 바빠서 내가 깜빡했나? 경찰은 확인을 위해 여성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봤고 정말로 작은 영수증 한 장이 구겨져 들어 있었다. 주변의 웅성임이 줄어들었다. 말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 순간 어느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영어를 안다고? 그 한마디가 마치 신호처럼 퍼졌다. 영어야? 진짜 영어 한 거 맞아? 진짜야. 내가 들었어. 완전 잘하더라고. 근데 왜 저분이 영어를 알아듣지? 말년은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갔다. 고무장갑을 다시 끼고 흙 묻은 두릅줄기를 하나하나 정리했다. 마치 방금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다. 장터에서 조용한 더덕 할머니였던 박말년은 사람들의 눈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장터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말려의 좌판 쪽을 힐끔거리며 지나쳤다. 고무장갑 낀 손으로 더덕을 정리하고 두릅 끝을 다듬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말도 없이 영어를 하더니 뭔가 사연이 있는 분 같아. 저 할머니 혹시 유학 갔다 온 거 아냐? 예전에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했나? 아냐. 그 연세에 저렇게 또박또박 말하는 건 뭔가 있다니까. 소문은 조용히 퍼졌다. 말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날 작은 장터 한 구석에서 몇몇 사람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터가 끝나고 해가 기울 즈음 말년은 좌판을 정리하고 빈 바구니를 다시 손수레에 실었다. 두릅뿌리와 떨어진 흙을 비닐에 털어 담고 남은 더덕은 다음 장날을 위해 젖은 수건으로 덮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더디었다. 산길로 접어들 즈음 겨우 시야에 들어온 마을 입구. 말년은 작은 평상에 앉아 숨을 골랐다. 바람에 스치는 흙냄새, 귀에 닿는 건 새소리와 개 짖는 소리뿐.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말년은 조용히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거기엔 늘 갖고 다니는 작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은 오래돼 빛이 바랬고 흐릿한 얼굴들이 흐린 기억처럼 찍혀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말려와 외국인 남성 그리고 2~3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딸이 있었다. 딸의 이름은 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이야기. 그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 당시 한국에 사업차 들어와 몇 해를 머물던 사람이었다. 말년은 그와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 같이 살게 되었고 이후 딸을 낳았고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없었지만 부부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크리스는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몇 년 사이 기본적인 대화는 다 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들이 함께 지낸 지 3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크리스가 조심스레 말려를 앉혀놓고 말했다. 말려야,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마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말려는 그 말을 막을 수 없었다. 딸을 데려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아픈 아버지에게 손녀를 보여주겠다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크리스는 마리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며칠 안에 돌아온다던 그 약속은 그대로 사라졌다. 편지도 전화도 연락처도 모두 끊긴 채였다. 남겨진 건 딸 마리의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렇게 말려는 아이와 남편 없이 홀로 남게 되었다. 그날 이후 말려는 그 사람도 딸도 그들의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은 외국인 대사관을 찾아가 낯선 얼굴의 직원에게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그 이름으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절차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말려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하루 일을 했다. 식당 허드레실, 시장일, 새벽 청소. 눈 오는 날에도 명절에도 일을 거른 적이 없었다. 그리고 6년? 지금처럼 79세가 아니라 39세였던 그녀는 작은 배낭 하나 메고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으로. 가방 속엔 딸 마리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손수 만든 손글씨 메모 몇 장뿐이었다. 그 메모엔 딸을 찾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본 적 있나요? 그 문장들이 서툴지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미국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저 빠르게 움직이는 입술만 보였고 그녀는 늘 고개만 끄덕였다. 때론 엉뚱하게 대답해 오해를 만들었고 때론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울며 돌아선 날도 많았다. 그러다 어느 날 말년은 작은 중국계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시작했다. 하루 12시간. 뜨거운 물에 손이 짓무르도록 일하면서도 그녀는 옆에서 들려오는 말들을 가만히 들었다. 누군가는 여기요. 누군가는 이해했니? 빨리 해. 영어 할 줄 알아. 그런 영어 단어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말년은 머릿속에 하나씩 적어 넣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몰랐고 무슨 뜻인지도 처음엔 몰랐지만 그녀는 들리는 대로 따라했고 그걸 기억해 종이 쪼가리에 적고 또 적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거리의 방송, 식당의 손님들, 가게 문 앞의 광고 전단까지 그녀에겐 모두가 교과서였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말년은 생존을 위한 언어를 익혔다. 그 영어는 누굴 설득하기 위한 것도 배운 티를 내려는 것도 아닌 그저 살기 위한 도구였다. 그렇게 말년은 20년을 미국에서 살았다. 딸을 찾기 위해 도시와 도시를 옮겨 다녔고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메모를 건넸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29에 딸을 낳고 39에 미국에 갔고 59이 되던 해 말년은 결국 모든 걸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말년은 창밖만 바라봤다. 20년 동안 품에 안고 살았던 사진 한 장. 누렇게 바랜 그 사진은 이제도 뒷면이 갈라질 만큼 오래되었고 얼굴마저 흐릿해졌다. 딸을 찾는다는 일념 하나로 미국을 떠돌며 버텼던 20년. 하지만 결국 그 이름 하나 불러볼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돌아온 한국은 처음보다 더 낯설었다. 물가도 올랐고 거리도 바뀌었고 친척이라고 남은 사람도 딱히 없었다. 그나마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강원도의 작은 마을. 그곳만은 여전히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말년은 한때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으로 남은 작은 집을 고쳐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말년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저분 미국에서 살다 왔다고? 영어 한다며? 뭘 하다 왔을까? 하지만 말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네 밭을 조금씩 일구고 봄이면 더덕과 두릅을 심었다. 가을이면 묵은 고구마와 도라지를 말려뒀다. 텃밭에서 나는 걸로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남는 건 장에 나가 팔았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었고 멀리하는 것도 아니었다. 장날엔 혼자 좌판을 깔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표정이 조금 더 느긋해졌다. 하지만 말년은 단 한 번도 영어를 쓰지 않았다. 이름도 사진도 모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고 그 어떤 날도 그때 그 아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누가 물으면 외국 나가 살았어요. 그 말만 했고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면 별거 없었어요. 그 말로 끝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아침 지갑 속 사진을 꺼내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언젠가 혹시라도 그 아이가 자신을 찾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 세상 어딘가에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 하나로 말년은 살아가고 있었다. 사건이 지나간 후 장터는 다시 평소의 소란스러움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어떤 소란은 목소리에서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더덕 앞에서 말려를 훔쳐보았고 두릅을 고르던 중년 부인은 남편을 쿡 찌르며 속삭였다. 아까 그 할머니가 영어한 거 봤지? 그거 말이야. 나도 들었어. 발음이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니까. 근처에서 잡채를 나눠주던 상인은 할머니가 뭐라 했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외국인 여자가 완전 울먹이면서 말하니까 할머니가 얼레디 페이드 어쩌고 하던데 그걸 다 알아듣더라고. 한쪽에 있던 관광 가이드는 잠시 멈춰서 친구에게 말했다. 저분 영어 진짜 잘하시던데. 이 마을 분 맞아? 아까 경찰도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었어. 그날 장터에는 그 어떤 물건보다 말려의 한마디가 더 강한 기억으로 남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말려는 오후 3시가 채 되기도 전에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은 두릅은 조심스레 싸서 보자기에 담고 더덕은 냉장 보관용 상자에 덮었다. 손수레에 바구니를 얹고 천천히 걸어나가는 그녀를 멀찍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장터의 한쪽 길로 조용히 빠져나갔고 오르막을 오르며 숨을 잠깐 골랐다. 손수레가 덜컹거리며 언덕을 넘는 동안 말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 어스름이 내려올 무렵 말려는 지갑 속에서 사진을 꺼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 사진을 뒤집어 작은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날 이후로 그 마을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장터에 영어 잘하는 할머니가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느새 누군가의 귀에도 닿게 되었다. 그날 이후 장터를 다녀간 사람들 중 몇몇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카페에, SNS에, 동네 밴드에 남겼다. 오늘 장날에서 외국인이 상인이랑 실랑이를 벌였는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영어로 통역을 해줌. 할머니가 영어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다들 순간 멍하게 쳐다봤음. 정말 대단한 할머니란 말밖에. 묵묵히 더덕을 팔고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하시는지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혹시 그분을 아는 사람 있나요? 저는 그날 이후로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 글들은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한 번도 이름을 밝힌 적 없던 말려의 존재가 어느 순간 작은 화제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시내의 한 카페, 노트북을 펴고 있던 한 여성이 우연히 그 게시글을 읽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말려가 딸을 찾기 위해 품에 넣고 다녔던 사진 속 아이와 놀랍도록 닮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화면을 다시 올려 읽었다. 장터, 강원도, 영어를 잘하는 할머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다. 그곳엔 오래전 누군가에게서 받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저장돼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한국 여성과 자신을 꼭 안고 있는 외국인 남성. 사진 속 아이는 자신이었다. 마리는 그 사진이 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정확한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장터의 이야기와 사진 속 기억이 서로를 끌어당기듯 겹쳐졌다. 그녀는 마우스를 내려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지도 앱을 열었다. 강원도 5일장. 그날 장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열렸다. 봄 기운이 완연했고 더덕을 찾는 손님들이 두릅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말려는 예전처럼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묵은 더덕에 흙을 털고 젖은 수건을 한 번 더 덮고 종이값이 올랐다는 소리에 가격표를 다시 썼다. 그때였다. 조용히 한 여성이 말려의 좌판 앞에 섰다. 낯선 얼굴, 낯선 말투.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익숙한 기운. 그녀는 잠시 말려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말려는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본능처럼 그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말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다 손을 천천히 좌판 아래로 가져가 지갑을 꺼냈다.
그 지갑 안에서 말려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2~3살짜리 아이와 자신과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 사진을 꺼낸 말려는 사진을 들어 조용히 보여줬다. 말이 없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을 본 순간 입술을 떨며 작게 말했다. 이거 나예요. 말려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 손이 사진을 쥔 채 살짝 내려오다가 멈췄다. 그리고 말려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 순간 장터의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처럼 멈춘 듯 보였다. 아무도 두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장면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리는 울지 않았다. 말려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말려의 눈가엔 빛바랜 사진보다 더 오래된 눈물이 조용히 고이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왔구나.